자, 우선 바닥 상태 이 소듐에 전자 배치를 해볼게요.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죠? 11개. 11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 배치를 하면 1s2, 2s2, EP6, 3s1. 됐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를 또 주기율표 연관을 지으면 그래서 이 소듐은 몇 원소인 거예요? 3주기 원소. 그리고 최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최외곽 한 개가 있기 때문에 몇 족 원소다? 1족 원소.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설명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써놓은 1S, 2S, 2P, 그러니까 S와 P에 대한 어떤 개별적 성격 문제가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S라고 불리는 것에 어떤 수학적, 기하학적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알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수능 정도의 에서도 그런 것들을 묻고 있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기초적인 것들은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첫 번째 1 S S. 자, S 쓰셨어요? 했었어요? SS. 자, 저 S 오비탈. 이게 또 뭐가 엄청 많긴 하군요. 좋아. 너무 많아요. 뭐라고요? 너무 많아요. 뭐 객관식이니까 툭툭툭 풀어보세요. 그래요. 왜 또 울려 그래요? 울려고는 안 했어요. 진짜로요? 그래. 울까요? 그래요. 근데 호연이 막 우는 거 보면 네. 우리가 기분이 어떨까요? 슬프네요. 아, 슬플까요? 재밌지 않을까요? 선생님 진짜 너무 하시네. 그럼. 중3 남자애가 막 커서 막 엉엉 울고 막. 중간 남자애가 커서 엉엉 울면 얼마나 슬픈 일이 있어. 그런가요? 라는 생각을 해야죠.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내가 원래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굉장히 유들유들해진 거예요. 유들유들해지고 막 그런 건데,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서 옛날에 대치동에서 이제 내가 대치동에서 1타일 때, 그때 이제 그 서울대에 가는 입시 시험이 그 대비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어떻게 콜라보 해가지고 내가 원래 있던 학원에서도 그 수업을 했었는데 어떻게 콜라보가 돼가지고 저기 종로학원에서도 이제 뭐냐면 가서 수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치동에 가면 종로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종로학원 큰 종로학원인데 그 수업하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 이제 그 서울대 입시 화학 심증 관련 수업을 막 듣는데 이제 그 서울대 입시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시험이에요.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문제를 종이 위에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내면 그걸 이제 프리젠테이션 하거나 말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면접관이 있고 문제를 풀고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되게 악독해가지고 내가 되게 학생들을 대할 때 굉장히 압박 면접 스타일로 내가 학생들을 트레이닝을 했었어요. 굉장히 학생들을 곤란하고 힘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제 막 하면은 웬만한 여학생들은 나하고 수업 한 번 하고 막 울어요. 막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막 이런 것도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이제 입시가 다음 달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 하면 있잖아요. 막 여학생들 이렇게 엉엉 울어요. 막 엉엉 울어. 그러면 막 계속 울잖아? 그러면 기분이 좋아. 막 뭔가 흐뭇하고 또 울렸다. 뭐 이렇게 이제 예. 그뭐 내가 굉장히 악독했나 봐요. 악독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학생이 딱 와서 이제 하고 하는데 남학생이에요. 남학생인데 서울대 입시 치를 거니까 이제 뭐 고3이나 아니면 거의 성인의 나이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하는데 역시나 또 내가 압박 면접 스타일을 막 했죠.
근데 갑자기 막 내가 막 아니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말 그러니까는 막 하다가 막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남학생 우는 거 처음이었거든요. 울더니 갑자기 걔가 막 나한테 아니 모르겠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너무 막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는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자기 이제 도움되라고 약간 스트레스를 좀 준 건데 그렇다고 나한테 화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막 우는 거야. 아니 그때 내가 사실은 사실은 엄청나게 나도 놀랬던 거예요. 나도 그래서 어머 이게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런 게 드는 거죠. 나중에 그 알아봤더니 세상에 그 학생이 삼수한 학생이었대. 삼수. 그러니까 이게 압박과 스트레스가 엄청 났던 거죠. 근데 난 그건 모르고 나는 그냥 딱 문하고 사람만 딱 보고 이제 푸는 거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삼수했다는 얘기 듣고 너무 미안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서 합격했대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학생이 합격은 해서 천만 다행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내가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 그렇게 혼내고 하진 않아요. 크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하진 않는데 뭐 여하튼 하여튼 이제 원래 내 성향이 그랬다. 그래서 아마 언뜻 되게 날카롭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요즘은 뭐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랬다. 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호연이가 운다고 하니까 그 종로학원에 만났던 그 삼수생 그 남학생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자, anyway 에수오비탈. 자, 에수오비탈은 각운동량 양자수가 얼마인 걸 뜻하는 거예요? 바로 0이죠. 그러면 각운동량 양자수가 0이면 바로 자기 양자수는 얼마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양자수 역시 0이 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양자수가 0이다 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바로 한 가지다. S오비탈은 한 가지가 나타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숫자 0이 1보다 작네, 마이너스 1보다 크네, 뭐 그런 대소비교의 숫자가 아니고 이 자기양자수의 0은 어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0이라는 이름이 붙는 오비탈이 한 가지가 있다 이런 뜻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숫자들은 항상 대소비교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대소비교를 통해 사실 우리는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숫자는 대소비교의 의미가 아니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름은 대소비교 할 수 있어요. 이상해요. 이름에 대소비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름에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양자수는 그 오비탈을 뜻하는 어떤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S오비탈의 이제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 1. 원점. 이런 종류의 모든 그림의 원점 어디 있는 거예요? 원점. 요거잖아요. 요거 원점. 저 점에 뭐 있어요? 그렇죠. 점에 핵이 위치합니다. 핵. 그래서 원점 핵입니다. 이 원점 혹은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무관하게 그 함수값이 똑같게 나타납니다. 똑같게 나타납니다. 이게 S오비탈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뭐 단위 거리 1이라고 합시다. 여기 핵이고 핵으로부터 거리가 1인 위치, 핵으로부터 거리가 1인 위치. 그럼 방향에 무관하게 이쪽으로 가면 뭐 서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동쪽이라 방향이 다르겠지만 동서남북 어디로 간다고 하더라도 같은 거리면 요 위치에서 S오비탈이라고 하는 그 함수값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 그 함수값이 뭐 0.03이다.
그럼 여기서 요리가도 0.03, 요리가도 0.03, 요리가도 0.03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거를 지금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학 시간에 이런 표현을 배운 적이 있어요.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그 점들의 집합을 수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바로 2차원에서는 뭐가 되고 2차원에서는 원이 되고요. 3차원에서는 구 껍질이죠. 9는 아니다 채워져 있는 걸 뜻하는 거고요. 껍질은 채워져 있지 않는 그 표면 알겠죠? 근데 저에서는 구를 껍질이라고 하고 공을 채운 거라고 하거든요. 이제 말씀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원점에서 거리가 같으면 방향의 무관하게 함수값이 같다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 껍질 위 모든 함수값이 같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S 오비탈은 그 구껍질이 항상 그 위에 그 오비탈의 함수값이 동일하다라고 꼭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쓰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혹시 여러분 빵 중에 크루아상이라는 빵 알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빵 이렇게 있는 건데 그 단면을 딱 뜯으면 이게 이제 빵의 질감이 3차원으로 이렇게 톡톡 씹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 뜯으면 이게 아주 얄푸리한 면들이 켜켜이 쌓여서 전체를 이루는 그런 빵 있잖아요. 그런 빵들 중에 이제 크루아상이라는 빵이 있죠. 이거 뭐 만들 때 보니까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막 여러 번 접어서 계속 접어가지고 이렇게 층들을 내던데 여하튼 그런 크루아상처럼 구 껍질이라고 하는 걸 만약에 내가 켜켜이 한다 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뭐를 만들 수도 있겠어요? 바로 가득 채워진 굴을 만들 수도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과 같은 구 껍질들이 연속적으로 쌓여 있는 구조를 우리가 S 오비탈이라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보통 S 오비탈을 구형으로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3차원적으로 채워진 구는 개별적 구껍질 연속적으로 쌓아놓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가 있으면 구 안에 여러 개의 구껍질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구껍질 위에 위치들에서 저 함수값이 다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리 1일 때 함수값이 0.3, 0.3이면 거리 만약에 1.5면 예를 들어서 뭐 0.2, 0.2, 0.2, 0.2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다 같아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긴 걸 우리가 S 오비탈이라고 해서 저렇게 구형으로 표현합니다. 됐죠? 그 다음 그러면 S 오비탈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F x, y, z. 자, 얘는 x, y, z는 3D상 어떤 위치입니다. 3D상 어떤 위치입니다. 그걸 x, y, f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때 f라고 쓴 건 뭐 특별한 거 아니고요. 그냥 지금 얘기하고 있는 S 오비탈의 함수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저 S 오비탈 같은 경우 -x, -y, -z 에서의
함수값 이 둘은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바로 같겠죠. 왜냐하면 XYZ와 마이너스 XYZ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어때요? 거리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리는 어떻게 제곱 루트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좌표를 보나 이렇게 좌표를 재보나 거리는 같을 거기 때문에 SO비탈은 항상 이런 수학적 특징을 갖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럴 때 성격을 원점 대칭형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요걸 알아둬야 되는데 독일어. 왜 영어도 잘 모르겠는데 독일어냐? 오비과 같은 이런 수리적 업체 관련해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책의 덕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의 초창기 업적을 세운 과학자들의 국적이 보통 어디죠? 독일입니다. 독일. 그래서 왜 슈레딩거 뭐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스위스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뭐냐면은 이제 그 뭐냐 보온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양자역학의 초창기 어떤 업적을 쌓은 많은 물리학자들이 영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도 있는데 그중 독일 사람들이 많아. 묘하게도 이 양자역학 쪽은 전문 용어가 독일어로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어가 있는데 다른 몇 개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거를 독일어로 게라데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교사가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외워놓으세요. 피카송 지금 약간 하죠. 이런 피카송 힘내주세요, 그죠? 힘내세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원점 대칭형이 되는 S오비탈의 저런 기하학적 특징을 두고 독일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게라데. 아시겠죠? 이 표현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게 또 줄여서 그냥 G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게라데인데 줄여서 S오비탈 옆에 조그맣게 G 이렇게 쓰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냐면 요 원점 대칭형을 표현하는 말이다. 됐죠? 그죠? 이런 내용을 그거 기억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자, 그 다음. 자, S오비탈은 이 정도면 됐고요. 일단 여기 줄게요. 준다. 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P P오비탈은 운동량 양자수가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면 자기 양자수가 얼마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보이시죠? 그러면 아까 이 자기 양자수는 숫자들의 대소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고 이 숫자 하나하나가 뭐일 뿐이라고 했죠? 이름일 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말은 P오비탈은 몇 가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뭐로 표현하냐? PX, PY, PZ로 표현을 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P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다? 보시다시피 세 가지가 있다. 보이시죠? 이거 기억하세요. 이때 이 녀석은 아주 놀라운 축 방향성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축 방향성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그러면 축 방향성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X, Y, Z 축 상에서
함수값의 크기와 전자 확률이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크게 나타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S오비탈은 잘 봐요, 잘 봐요. 꼭 어떤 함수값이 이렇게 X축이나 X에서만 함수값이 나타나나요? 아니죠. 그래서 벗어나도 상관없죠. 사실 S오비탈은 아까 뭐 관계가 없다고 해서 함수값에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핵으로부터 뭐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런 것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핵에서 어떤 방향이 됐건 어떤 방향이 됐건 전자 발견 확률이 다 나타난다 이런 얘기. 지금 얘가 바로 PY, 알겠죠? PY 오비탈. 그걸 지금 어떻게 그려두었냐면요, PY 오비탈을 Y축 상에서 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Y축 상에서 지금 빨갛게 표현했건 요렇게 역으로 쪽에서 이 P 오비탈의 함수값이 크게 나타나고 혹은 크게 나타난다는 뜻으로 요렇게 이렇게 색깔로 축 위에서 색깔로 표현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PY 오비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Y축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때 예를 들면 뭐 이 방향이라거나 벗어나게 되면 이때는 PY 오비탈 함수값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급격하게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급격하게 작아짐을 이런 식으로 축상 위에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PY 오비탈이 저러면 PX 오비탈은 그럼 어떻게 생겨요? PX 오비탈은 바로 X축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 걸 얘는 여기서 PX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PZ도 있겠죠. PZ는 Z축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요 녀석이 바로 PZ 오비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X, PY, Z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요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PX, PY, PZ의 크기와 모양은 동일합니다. 똑같게 생긴 애들입니다. 생김은 똑같이 생긴 건데 X, Y, Z 이름에 따라 그 축상만 주로 분포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저런 특징을 갖는 게 P 오비탈들이다. 네.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그거 외우면 되나요? 함수의 값이요. 함수의 값이요. 그냥 예를 들어 PZ 오비탈이 뭐냐고 묻는다면 PZ 오비탈은 이거거든요. 이게 PZ 오비탈이에요. 보시다시피 이게 수식이죠. 이제 이 녀석이 여기 이제 좌표거든요. 좌표를 X, Y, Z가 아니라 이렇게 C라고 하는 각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도가 좌표가 좌표를 넣으면 값이 나오겠죠. 그걸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비탈은 다른 게 아니고 수식을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식이니까 변수 넣으면 값이 나오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함수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준에서는 요걸 들어서 얘기하려면 수리적인 부담이 좀 있고 미분과 적분을 약간 편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미분 적분이 편하게 돼야지만이 요런 얘기들을 다 들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갑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가리키는 거 나도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이렇게 수식을 도입해 가지고 오비탈을 다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하고 적분이 충분히 돼야 돼서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때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예요. 그죠? 직접적으로 수식을 다루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다다. 됐죠, 됐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뭐. 해줄게요? 해줄게요? 그래, 그러면 나온 김에 그럼 한번 나온 김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PZ다 라고 하면 수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식이 요런 상수가 있고 짜잔 이렇게 되는 게 PZ 오비탈이라고 했잖아. 이게 PZ 오비탈이거든요. 그럼 이제 PZ 오비탈은 여기 상수 포함되니까 결국 PZ 오비탈 코사인 함수인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그럼 이게 뭔 코사인 함수 이 코사인인데 이게 오비탈이라고? 뭐 이때 이제 묘한 게 여기에 있는 이 시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이렇게 할 때 요 시타 있죠. 이렇게 그리면 이게 y 이퀄 코사인 시타잖아요. 이 시타인데 이 시타를 기하학적으로 다르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시타는 뭐냐면 그냥 각도가 아니라 얘는 지축으로부터의 위도예요. 그래서 지축으로부터의 위도를 기하학적으로 시타라고 잡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지축이 어디야? 지축이 여기 있잖아. 이게 플러스 G고 이게 마이너스 G지. 그러면 이렇게 위도는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위도를 또 어디서 쓰냐면 지구과학 시간에 쓰잖아. 지구과학 시간에는 어디를 0도로 잡아? 지구과학 시간에는 지구는 어디가 0도야? 바로 적도가 0도잖아. 그래서 북극으로 가면 북이 90도, 남쪽으로 가면 남이 90도. 요게 이제 뭐냐면은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위도잖아. 근데 수학에서 위도는 어디가 기준이냐면 Z축이 기준이에요. 여기가 0도예요. 지원이 자네 저거. 왜 자고 그래요? 힘내주세요, 지원.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 수학에서의 위도는 여기가 0도야. 그러면 0도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그러면 몇 도이면 모든 위도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면 몇 도까지면? 바로 180면 모든 위도를 다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수학에서 위도의 정의역은 0에서 8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위도가 수학적으로 정의가 될 때는 위도를 0에서 파이로 정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SXY 지평선이라고 하자. 지평선 보이세요? 자, 그럼 지평선이 뭐냐면 자, 이 상태에서 여기가 X축이 그럼 이제 요렇게 된 평면을 무슨 평면이라고 하는 거야? XY 평면이라고 하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눈앞에 이렇게 딱 되면 면이 아니라 뭐만 보여. 그걸 지평선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지평선을 이렇게 그릴게. 왜냐면 뭔가를 입체적으로 그리는 건 편해, 매우 불편해. 매우 불편하니까 좀 2차원이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지평선을 표현해보자 이런 말이지. 지원스 힘내요. 제 얘기 좀 들어야겠죠? 힘내. 듣고 있어요? 또 잘까봐. 와, 저 다리 꼬았는데 다리가 긴 거 봐라. 와, 이런 다리도 있는데 저런 다리야. 어마어마하다 진짜. 와, 나는 이게 짧아가지고 잘 꼬아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야, 자기 두 번 꼬을 수 있죠? 그거 안 돼요? 보통 그거 다리 기신 분들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꼬고 한 번 더 이렇게 되는데 인지 되지 않아요? 보통 여성들 잘 돼. 그래 저렇게 두 번 꼬는 거. 예, 다리 길면 저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현이 두 번 꼬는 거 돼요? 성현은 안 돼요. 하여튼 이게 저렇게
기럭지가 저렇게 우월하니 좀 부럽긴 하네요. 네, 하여튼 뭐 그래. 하여튼 보세요. 여기 자지 말고 알겠어요.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XY 지평선이면 이에 이렇게 수직하게 있는 게 뭐겠어? 수직하게 있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이 Z축이겠지. 됐습니까? 요거겠지.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C타가 Z축으로부터의 위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값 중에 우리가 편하게 알 수 있는 값이 코사인 60도가 얼마야? 60도가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지. 그러면 그 코사인 60도가 이제 어디쯤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어 60도면은 뭐 한 이쯤 되려나? 그래서 한 이렇게 예를 들면 자, 요쯤 되면 요게 60도쯤 되는 거지, 그지? 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P제곱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위도 60도를 여기 넣는 거야. 그럼 값이 뭐겠어? 60도 넣으면 2분의 1이겠지.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P제곱오비탈이라는 것은 자, 여기 원점에는 항상 누가 있다 그랬어? 원점에는 핵이 있다고 했지. 그러면 이 오비탈을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엔트맨이 되어서 핵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엔트맨이 돼서 핵 위에 서서 내가 PZ 오비탈 경험한다는 뜻은 핵 위에 서서 여기로부터 60도 방향으로 딱 바라보면 함수값이 요 위에서의 모든 함수값이 뭐가 된다? 요게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게 PZ 오비탈의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엔트맨에서 핵 위에 서가지고 그 핵 위에 서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내가 PZ 오비탈에서 북극을 이렇게 딱 바라본다. 북극을. 그러면 몇 도? 0도지. 그럼 여기다가 0 넣어. 0 넣으면 값이 얼마야? 1이겠지. 여기 상수는 잠깐 무시하고 1이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 서서 북극을 바라보면 요 위쪽에서는 바로 함수값이 항상 1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북극을 바라볼 땐 1, 좀 바라보면 2분의 1.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값이 연속적으로 쫙 변할 거 아니야? 쫙 변할 거 아니야? 그걸 여기에 있는 요 각각의 각도마다 값이 다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봐봐. 이 각도는 위도라 그랬어? 경도라 그랬어? 위도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쪽도 60도지만 여기도 60도겠지. 맞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쪽 방향으로도 계속 값이 2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드디어 내가 위도를 90도로 봤어. 90도. 90도 넣으면 얼마야? 0이지. 그러면 PZ 오비탈이라는 뜻은 뭐냐면 위도가 90도가 되는 XY 지평선 위에서는 함수값이 항상 뭐가 나타나는 0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위도를 요래 120도로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코사인 120도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내가 핵 위에 서서 요런 각도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함수값이 정말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지? 당연히 120도라고 한 건 어느 방향으로도 120도야. 요쪽 방향으로도 120도잖아. 여기 위치도. 그럼 이 위에서도 함수값은 계속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드디어 내가 완벽하게 남쪽을 바라보았어. 그러면 요 위에서는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위에서는 계속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함수값의 크기가 0도에서 60도가 되는 요 과정에서 함수값의 크기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기서 잘 봐. 여기는 90도에서부터 180도가 되면 이런 식으로 변할 때 함수값의 크기가 커져 작아져? 커지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되면 크기가 커지는 거잖아. 그걸 픽토리얼하게 이렇게 요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피제트 오비탈이에요. 피제트 오비탈을 왜 저런 식으로 표현하냐? 수식을 요렇게 직교좌표 위에 그렸을 때 나타나는 함수값의 변화를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피제트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px, py도 x축을 토대로 y축을 토대로 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식들이 다 있겠지. 그걸 최종적으로 그림으로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방향에 따라 북극으로 바라보면 함수값이 1, 1, 1, 1, 1, 1, 1. 그러면 1이 바라보면 함수값이 점점 작아지니까 함수값이 작아지는 거지. 작아지는 거니까 1이 보면은 뭔가 색깔이 찌 오고 1이 갈수록 함수값이 작아지는 것을 색깔이 옅어지는 거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함수값이 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거지. 딱 위로 보면 이렇게 함수값이 1, 1, 1, 1, 1, 1 그럼 이거를 새빨갛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여기 시선을 좀 낮춰가지고는 만약에 60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함수값이 작아졌지. 그럼 그거를 새빨갛게가 아니라 빨간색 점점 옅게 빨간색을 옅게 그리는 거야. 그러다가 0도가 되면 함수값이 뭐가 돼? 함수값이 90도가 되면 함수 0이 되잖아. 그때는 색깔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91도가 되면 갑자기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나는데 그 마이너스 함수값이 크기가 작으니까 지평선에서 시선만 조금 내추면 뭔가 파란색이 푸르딩딩 하고 나타나는 거야. 푸르딩딩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걸 더 놔줘서 이렇게 해갖고 남쪽을 바라보면 함수값이 커지니까 크기가 커지니까 아래쪽을 바라보면 새파래지는 거지. 그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다. 알겠죠? 피제트 오비탈을 통해 예를 들었는데 사실 모든 오비탈은 이런 식으로 수식을 XY 좌표 위에 그려놓은 방식일 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려면 수식 자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가 어떻게 수식이 나왔으며 저 수식들이 어떤 특징이 있으며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나온 김에 그나마 피제트 오비탈이 이 특징을 설명하기 제일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막 허수 들어가고 함수가 막 되게 복잡해. 이 지수 함수 들어가고 복잡해서 그런 건 이제 어려워서 요 가장 편한 피제트 오비탈로만 그 뉘앙스를 설명드렸어요. 알겠죠? 알겠죠? 자, 됐죠? 됐죠? 이때 이 피제트 오비탈 여기 줄게요. 이합. 그럼 얘 피제트 오비탈 여러분 보시다시피 원점 대칭형인가요? 이 피제트 오비탈은 원점 대칭형인가요? 원점 대칭형인가요? 그럴 리가요. 여기 원점 있잖아요. 여기서 함수값 얼마예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여기 함수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함수값 같아요, 달라요? 다르네. 그럼 얘는 원점 대칭형 이에요, 아니에요? 원점 대칭형 아닙니다. 원점 대칭형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점 대칭형하고
기하학적으로 대칭면이 있지요. 대칭면이 있는 겁니다. 대칭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PZ 오비탈을 예를 들었을 때 여기 빨간색, 여기 파란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만약에 이게 만약 뭐 가지나 당근 같은 야채라고 했을 때 칼로다가 단면을 자른 다음에 쫙 이렇게 펴면 요거 미술 시간에 뭐라 그래? 데칼코마니라고 하지.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잡면 쳐가지고 딱 하면 양쪽이 달라 똑같아. 똑같이 그럴 때 쓰는 말이 대칭면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대칭면이 예를 들면 이제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그래서 이 피오비탈은 원점 대칭형이야, 원점 대칭형 아니야? 원점 대칭형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때 운게라데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알아두셔야겠죠? 아까 S오비탈 같은 경우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게라데.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P오비탈이라고 부른다고요? 운게라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표현은 꼭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의 아주 수학적인 기초적인 성격을 몇 개 말씀드렸어야겠죠? 그죠? 이거 알아두세요. 와, 썼습니까? 그 다음 이제 요거 하고 거기에 있는 선택지 기억, 니은, 디귿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쉴게요. 해주나? 세우서 쑥쑥쑥쑥.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선택지 분석. 자, 기억. 자, 기억에 뭐가 되어 있냐면 가와 나의 주양자가 어떠냐. 자, 가가 뭐냐면 그림으로 봤듯이 구형으로 그려져 있죠. 그러면 무슨 오비탈이라는 건 뭐 바로 알 수 있어요. S죠? 근데 지금 이 소디움의 전자 배치 중 S가 한 개예요?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꽤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가의 후보는 뭐라는 얘기겠어요? 1S도 가능하고요, 2S도 가능하고요, 3S도 가능하고요. 그죠?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그치. 네, 후보. 근데 어디 왜 뭐가 이상하지? 그런가요? 여기. 이거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두 번째, 그러면 나의 후보는 누구냐? 자, 나는 봤더니 다 뭐예요? P오비탈이죠? 물론 거기서 지금 문제에서는 PY 오비탈을 그리고 있지만 뭐 하여튼 문제를 이걸 그려놓건 이걸 그려놓건 문제의 구조는 똑같은 거지. 뭐 어쨌건 P오비탈. 그럼 나의 후보는 지금 여기서 누구라는 얘기야? EP. 그죠? 그래서 나는 바로 결정됐네요. 그죠? 그래서 나의 경우는 주행대수가 얼마라는 거? 2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를 푸는 중요한 단서가 뭐임? 나보다 가가 더 고에너지 상태.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요런 전자 배치에서 싸움 원리에 의해 어느 쪽으로 갈수록 더 안정한 거죠? 왼쪽이죠. 어디로 갈수록 더 불리한 거죠? 오른쪽이죠. 그렇다면 P오비탈보다 지금 이 경우 더 불안정한 오비탈은 니기겠어요? 바로 3S. 알겠죠? 그래서 가는 S 중에서 3S. 나는 뭐 선택의 여지 없이 EP. 그러면 현재 주양자수 같아 달라?
다르다. 됐죠? 그 다음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자, 배치된 전자 개수 비교. 뭐 특별한 거 없죠? 나는 2P로 결정됐죠? 지금 여기 2P 몇 개 있어요? 두 개요. 6개. 네. 6개인데 6개 얘를 2px, 2py, 2pz로 쪼개자면 두 개 이렇게 되겠죠? 물론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s 가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3s 여기서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전자 배치된 개수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가에 들어있는 전자의 가군동량 양자수가 뭐냐? 자, 가는 아까 썼었죠? L 얼마예요? 0. 얘는 L 얼마예요? 1.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또 요거 할 테니까 여기 지금 적어도 요 챕터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봐야겠죠? 근데 이제 내가 이 많은 문제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몇 개 이제 포인트만 찝어서 내용 설명할 테니까 그래도 풀어오시고 잘 안 풀리는 건 다음 시간에서 또 질문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수요일 날도 이 시간. 아, 이번 주 수요일은 없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 잡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내 수학도 있고 물리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코딩도 있고 해갖고 내가 거기다 밀렸어요. 내가 밀려가지고 못 잡았어요. 네. 뭐 화학이 별로 안 중요하니까요. 밀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뿐이고 다음 주에 올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올 수 있어.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아, 네네네.